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장 지적 공부 이쪽이죠. 자, 지적 공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한 2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 공부. 이 지적 공부 쪽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어떤 거냐면 딱 2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거.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것은 해마다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복구.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죠. 복구, 이 부분.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지적 전산 자료.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자, 지적은 항상 출발하실 때 이렇게 출발하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과 무엇을 하자? 조사 또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이것을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적이다. 지적의 큰 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지적 공부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다가 전산 처리해 놓은 거죠. 정보 처리.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이것도 무엇이 된다? 이것도 지적 공부다. 이렇게 표현해 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지적 공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적 공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했다면 토지 표시죠. 이번 시간에는 이 지적 공부인데 이 지적 공부는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보냐면 이제 2가지로 본다 이겁니다. 2개로 보는데 크게 이제 봤을 때는 지적 공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지적 공부가 있고 여기서 이 부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무엇이다? 지적 공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러한 지적 공부에는 어떤 것들을 기록을 할까요? 크게 이제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야? 토지의 표시사항하고 토지의 표시하고 두 번째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 이렇게 했는데 맨 위에 종류에 보시면은요. 지적 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민, 경계처 좌표등록부 등에 보시면 지적 측량을 통해서 이렇게 측량을 통하여 토지의 무엇과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이라든지 대장 및 도면을 무엇한다? 포함한다라고 말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뒷부분에 이제 나오겠지만 역시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다 아니다? 지적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연속 지적도라는 게 있어요. 연속 지적도라는 것이 있는데 역시 연속 지적도도 뭐는 아니다? 지적 공부는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또 지번에서 공부했을 때 결번대장이라는 것이 있었죠. 결번대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시 얘도 뭐는 아니다? 지적 공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적 공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이 부동산 종합 공부 이 셋 중에서도 가장 요즘 들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부동산 종합 공부가 요즘 들어서 계속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적 공부의 정의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적 공부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 거. 그래서 지적 공부는 크게 이제 3가지로 본다 그랬죠. 첫 번째 무엇? 대장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도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자, 도면에는 무엇이 있어요? 도면에는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지적도와 임야도라는 것이 있고 대장에는 무엇이 있어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무엇? 토지대장. 토지대장하고 임야, 대장. 두 번째로는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대지권 등록부 이러한 것들을 무엇이란다? 지적 공부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지적 공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적 공부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했을 때 비치하는 걸 무엇이라고 그래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계 쪽에서 뭐를 하나 했었어요? 경계에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뭐가 아니다? 얘랑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일단 얘는 틀리다라는 거죠. 어떻게 봤을 때는 얘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어떠한 추구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이쪽은 지적 공부에 포함되는 것이고 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뭐만 시험에 나와요? 얘는 등록사항 정도만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등록사항 위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하고 얘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부지만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 하나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럼 이러한 지적 공부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공개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지적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 이렇게 있는데 지적 공부가 있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적에서는 항상 보존 연한이 나오잖아요. 지적에서는 항상 보존 연한이 나오면 영구 보존 장부죠. 그러면 이 지적 공부는 어디에다 보관을 하도록 되냐면은 지적 서고에다가 몇 년간 보존하도록 됐어요?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누가 우리가 하는 거냐면은 지적 소관청이.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돼. 맨 밑에 줄. 어디에다 보관을 해요? 지적 서고에다가. 언제까지? 영구적으로. 근데 지적 서고에 영구히 보존한다로 써 있고요. 가로 닫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은 무엇한다? 제외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지적 공부는 서고에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서고에다 보관하지 않고 이것은 어디에다 보관을 하도록 되냐면은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다가 64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64페이지 그 보충학습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렇게 써 있죠. 근데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다가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역시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는 누구예요? 지적소관청인데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는 것은 시도지사 또는 누구가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다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을
지적정보관리체계에다가 영구히 무엇한다? 보존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올게요. 이 지적공부는 서고에다가 영구히 보존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반출이 허용되질 않아요. 그럼 언제 반출이 가능하냐면은 지적공부를 시군구 청사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언제 가능하냐면은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서고 밖으로 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지적공부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반출이 가능하냐면은 승인을 얻었을 때. 승인만 써놨는데 그럼 지적소관청이 승인을 받았을 때는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될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누구의 승인을 얻는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처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시도지사는 대표적으로 시도지사가 등장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지사가 2번 나왔어요. 승인에 대해서 2번 나왔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1번 나왔어요? 지번할 때.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번 변경 누가 하는 것이다? 소관청이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승인을 받아요? 시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서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얻는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천재지변의 경우에는요. 승인 없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그 밖의 사유로 지적 서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지적 서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이것을 제외하고 반출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심사 후에 결과를 무엇 해주면 돼요? 심사 후에 결과를 통지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된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을 이제 볼게요. 자,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만약에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면 이것을 다시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잖아.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복제하여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그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 누가? 국장이. 이제 국장이 저기 앞에 국장하고 여기서 국장 2번 시험에 2번 나왔죠? 국장. 자, 그래서 정보관리 시스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요 부분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시험에 당연히 어떻게 나올 거야? 뭐 지적소관청이라고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시도지사로도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 시도지사는 어떻게 등장을 해요?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복제는 누가 하는 것이다? 국장이더라 이겁니다. 국장.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는 이제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지적공부의 공개, 열람 및 등본 발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할까요?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죠. 따라서 이러한 지적공부를 등본이라든지
등본이라든지 열람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본과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거냐? 자, 이 지적 공부는 서고에 가야만 있습니다. 그 지적 서고에. 그 지적 서고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구청에 보통 그 지적 민원실이 있어요. 종합 민원실. 그 뒤에 가보면 그 서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가야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신청을 딱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냐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시험에 좀 난이도를 높이려면은요. 여기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라고 써 있어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에서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들한테 신청할 수 있는데 지적도하고 임야도는 무엇한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제외한다 이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적도 임야도는요. 이쪽에서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한다. 시험에 그러면 이 제외를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포함한다라고 나오면 틀린다 이겁니다. 포함한다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그 동그라미 2번은 바로 뭐냐면요. 지적 공부를 등본 열람할 때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 여기다 신청하는 거죠. 신청서 여기다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기다 제출하는 거죠. 사용료 내야죠. 사용료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제가 수수료를 넣어놓지 않았는데 수수료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워낙 이제 이런 금액에 대해서 민감을 해요. 꼭 이걸 우리가 금액까지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수수료는 57, 45 이렇게 57 수수료는 등본만 보면은요 500원, 700원 그 다음에 500원, 700원이에요. 500원, 700원 등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적공부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500원이고요. 도면은 얼마냐면은 등본이 700원이다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다만 종사자가 국가라든지 지자체 면제고요. 그 다음에 측량 업무 종사자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또 면제예요. 그 부분은 뭐 나중에 한 번씩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요 등본 열람에서는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지적정보라고 써 있죠. 지적정보. 요 지적정보. 요 지적정보가 바로 뭐냐면은요. 이 지적정보라고 하는 것은 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 처리해 놓은 것을 지적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한테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자료라는 것이 있고 정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어떤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료 중에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가공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정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자료와 정보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죠.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이 뭐냐 이거죠. 지적정보라고 그러면 이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는 누가 설치하고 운영을 할 것이냐.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국장이 지금 3번 나왔어요.
모든 토지 지적 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국장.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자 국장.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사람 누구? 국장. 여러분들 그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국장은요, 한 5번 정도 나와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아마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느냐? 이 지적정보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라고 그랬죠. 그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무엇하고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무엇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지적공부를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지적공부를 과세라든지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요구를 하냐면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여기서도 이제 누가 나와야 돼? 여기서도 누가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식으로.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뭐 지적소관청이라든지 시도지사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질문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라든지 부동산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몇 개가 있냐면은 4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겁니다. 2가지가 중요해요. 국장이라는 거하고 4개에 대한 자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공주가부 이렇게 공주가부 앞자리 따서 기억하세요. 공주가부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공은 뭐, 그러니까 이 4개가 바로 전부 다 전산 자료거든요. 4개가 전산 자료인데 첫 번째가 공시지가. 공시지가 전산 자료. 두 번째로 주민등록. 주민등록 전산 자료. 가는 그럼 뭘까요? 가족관계.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이렇게 4개가 바로 뭐냐면은 국장이 지적공부를 과세라든지 정책적,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틀리게 나오질 않아요. 거의 대부분 요 국장이 이제 틀리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다. 이거 4개. 4개. 어떻게 암기한다? 공주가부.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시험에 국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 정답은 무엇이 된다? 거의 99.9%예요, 답은. 지적 전산 자료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지적 전산 자료. 지적 전산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적 전산 자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는 뭐가 포함되지 않는다? 요 지적 전산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적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안에 지적 전산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수험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여기에는 요 지적 전산 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외우지 않아도 공주가부면 공주가부의 앞자리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된다 이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지적 공부에 해당하는 것을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적 공부하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반출할 것이며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경우에는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누가 국장이 하고 그 다음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는 누가 설치하고 왜 설치하는지 그 다음에 4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등록사항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쭉 한번 넘기셔가지고 어디까지 한번 보냐면은 79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요. 지적 전산자료. 지적 전산자료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지적 전산자료. 자, 암기를 좀 요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암기를 좀 요하는 부분인데 79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거의 2페이지 정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에 걸쳐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한 페이지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자, 지적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절차법입니다. 누가 절차를 잘 기억하느냐 이거예요. 자, 지적 전산 자료. 자,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이용 또는 활용을 하는 경우 요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무엇을 받아야 된다? 미리 심사를 받아야 돼요. 미리 심사를 받고 심사가 오케이가 되면 별도의 이제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심사권자는 누구냐 이거죠. 심사권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심사권자예요. 그럼 당연히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신청서를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다만 근데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예외적으로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3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속기관의 장,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기관의 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자체의 장. 지자체의 장의 경우에는 뭐를 받지 않냐면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심사도 승인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심사도 승인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가요. 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는 심사도 승인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그 외에는 보통 이제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여기다 제출하게 되면 관계중앙행정의 장은 심사를 해야 되겠죠. 제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게 적합한지. 그래서 공익성이라든지 적합성, 적합성, 타당성 이러한 것들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여부, 사생활 침해 여부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뭐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목적 외에 사용 방지, 목적 외의 사용 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관리 대책 이러한 것들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암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계속 보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미리 심사를 받아야 된다.
미리 심사를 받자. 6번에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6번에 보시면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고 이러한 사항을 심사해서 통지하더라 이겁니다.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사생활 침해 여부, 목적의 사용 방지, 안전관리 대책. 그 다음에 승인 볼게요.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권자는 자료의 무엇에 따라서 자료의 그 범위에 따라서 승인권자가 좀 달라집니다. 이 자료의 범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전국 단위냐, 전국 단위, 그 다음에 시도 단위, 시군, 구 단위. 전국 단위의 경우에는 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크게 나오는 게 세 명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또 누구? 시도지사. 또 하나 누구? 지적소관청. 또 전국 단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이렇게 승인권자가 된다. 이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전국 단위의 경우에는 보충학습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의 경우에는 시도 단위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시도지사하고 누구? 지적소관청이 승인권자가 되고요. 시군구 단위의 경우는 누구만이 승인권자가 된다? 지적소관청이 승인권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들도 승인을 하려면은 이제 승인을 해서 정보를 무엇하기 위해서는 전산 자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도 무엇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심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들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요 기역 니은 디귿 요게 기역 니은 디귿을 포함하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교재 보면 리을과 뭐가 있어요? 리을과 미음 이 두 개를 더 심사하더라 이겁니다. 즉 리을 보시면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하고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의 여부 이러한 것들을 무엇을 한다? 심사를 한다 이겁니다. 승인권자는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는 거 외에 두 개를 더 심사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꼭 아마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심사를 해서 정보를 이제 무엇하면 돼요? 제공을 해야 된다.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공받는 자는 뭐를 납부를 해야 되냐면은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라든지 오른쪽 페이지 상단 국가라든지 지자체는 사용료가 무엇이 된다? 면제가 된다 이겁니다. 나머지들은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쇄물로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산 매체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산 매체로도 제공할 수 있는데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인쇄물일 때는 필지당 3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전산 매체의 경우에는 필지당 얼마? 20원의 그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이쪽 부분이 출제 빈도가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요.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가 지금까지 중개사 시험에 한 3-4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만한 내용들은 거의 시험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뭐를 받자? 심사를 받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승인을 받는데 심사권자는 누가 되는 것이고 승인권자는 누가 되느냐.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내가 익숙하고 좀 더 다른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나머지 내용을 쭉 보셔야 돼요. 나머지 내용을. 이때 정보를 제공할 때 국장이 만약에 제공을 하더라. 그러면 수입인지로서 국장이 제공할 때는 수입인지로서 그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시도지사라든지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수입증지로서 그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동산 종합 공부.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가 시험에 나오지 않았죠. 근데 앞으로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계속적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있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자, 이 부동산 종합 공부가 딱 나오잖아요. 이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소관청이 거의 주된 업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주체는 누가 나와야 돼요? 지적 소관청이 나와야 된다. 지적 소관청.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요. 지적 소관청은 그러니까 이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하고 관리 운영하는 사람 누가 되는 것이다? 관리 운영 지적 소관청. 이거하고 좀 보셔야 될 것이 우리가 바로 여기다 뭐 썼어요?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있었죠.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것이다? 국장.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것이다? 지적 소관청.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종합 공부도 몇 년간 보존하는 거냐면 영구히 보존하더라. 영구 보존장부고요. 2번에.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종합 공부가 멸실이 되거나 훼손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복구를 해야 돼요.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복구를 해야 돼. 그러면 복지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하는 것이다? 소관청입니다. 자, 앞부분에서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이것에 대비하여 복지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여기서는 국장이었죠. 그러나 부동산 종합공부 쪽에 와서는 누가 되는 것이다?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된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도 누가 요청하는 것이다? 소관청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지적공부를 과세라든지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국장이었죠. 부동산 종합공부 쪽에 나오면 전부 다 누구만을 생각한다? 일단은 지적 소관청만을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5번에 보면 나와 있죠.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3번도 이러한 등록사항 지적공부의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요. 상시적으로 소관청에게 무엇을 제공한다?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3번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게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1번부터 4번까지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사항이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등록사항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5개의 등록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동산 종합공부가 왜 도입이 됐냐 이거죠. 이 부동산 종합공부가 도입된 이유는 뭐냐면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들이 너무 많다 이거 장부들이.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하자라고 해서 한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합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부동산 종합 공부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오지 않지만 지금 현직 공무원들, 현직에서 하는 지적직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각종 지적과 관련된 거. 일단 지적뿐만 아니라 뭐 건축물, 뭐 등기와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처리하고 있어요.
자, 등록사항에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 있냐면은 일단 등록사항만 기억하세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뒤에는 나중에 보실게요. 다음에 우리 심화학습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건축물.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부동산에 대한. 세 번째로는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네 번째로 토지의 이용. 토지의 이용 및 주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타적인 사항.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보여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했는데 이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사항이 5개예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부동산에 대한 가격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주지에 관한 사항,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5가지가 바로 뭐냐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이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82페이지에 6번까지 쭉 나옵니다. 일단 등록사항 5개에 대해서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된 걸 보시면은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토지등 쪽에서 나오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3번이 이제 2번만 잘 기억하세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불일치 등록사항을 확인 관리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의 불일치,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역시 지적소관청이더라 이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일치 등록사항을 발견했더라 이겁니다. 불일치 등록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이러한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 가지고 정정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등록사항이 불일치함을 발견했을 때 소관청이 이를 정정을 하고 그것을 관리기관에게 통지한다. X예요. 불일치함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하도록 요청한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도 얼마든지 무엇이 가능해요? 증명서라든지 열람이 가능해요. 증명서와 열람이 가능한데 밑에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에 증명서와 열람이 나오는데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느냐?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및 읍면동장에게. 사용료도 있는데요. 사용료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읍면동장에게 증명서라든지 열람을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등록사항입니다. 등록사항하고 요 내용. 그리고 항상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면 누가 등장을 하는 것이다? 요 지적소관청이 등장한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적공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관리하고 공개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에 대한 것과 전산자료, 지적 전산자료하고 이 부동산 종합공부 쪽에서 종합공부 관련된 걸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보통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양은 많지 않아요. 양은. 천천히 해도 한 4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좀 빨리 하면 한 20분 정도면 끝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하고 꾸준히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은 이러한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적 공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도 하나예요.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 공유조명부, 대지권등록부, 즉 지적공부에 어떠한 내용들이 등록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